경찰과 검찰에서 31년간 수사관으로 재직한 대검찰청 공인 전문 수사관 출신 형사법무사 이승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이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에 고소인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재받아야 합니다. 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경찰의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 등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속 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수단이 정보통신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구속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 또 형사처벌이 무겁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죄 성립의 5가지 요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댓글, SNS,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비방할 목적인데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형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경우에는 다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이익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연성, 전파 가능성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여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포스팅, 카페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네 번째, 사실의 적시인데요.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전체적 정황을 고려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송치 의신청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신청 자격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소인이 아닌 고발 신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직접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분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의신청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속 관서장이란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을 의미합니다. 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자, 의신청 방법입니다. 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부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의신청서에는 의신청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신청 기간인데요. 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신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가 소멸되거나 참고인 진술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측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수사관의 기억이나 기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청서 작성 후 핵심 사항입니다. 이 신청서 내용이 검사와 보안사 요구 결정 여부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죠. 첫 번째, 불송치 결정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경찰이 통보한 불송치 결정서의 결정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통지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법경찰관의 오류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오인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이 피해자의 게시글 내용, 게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사실적시 해당 여부 판단,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허위성 인식의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는지를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경찰이 수집하지 않은 증거,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확인하지 않는 사실관계 등 수사 미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신청서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신청과 관련한 경찰 출신의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불복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해야 되고요. 이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다고 해서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신청서에 사법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 법리를 오해한 부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지적한다면 검사와 보안사 요구 결정을 통해서 재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단순한 불복 의사 표시가 아니라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담아야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불송치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 등 형사 수사 전문가의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이 신청 필요성과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법적 대응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